이제 박병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업 이사죠.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오늘도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3,000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점차 고조돼 가고 있는 이 중동 정세에도 3,000피 사수한 코스피였습니다. 이 개인들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이 증시를 떠받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말에 그런이 터져서 좀 놀랐는데 그렇지만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어제 종가상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켰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제가 보니까 드디어 동학개미가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국인은 바스켓 매도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니까 외국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그 컴퓨터상에서 그냥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줄곧 매도를 계속 친 거죠. 사람이 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넣어서 매도를 쳤다. 그냥 마음먹고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3,690억을 팔았고요. 그뒤 선물도 굉장히 대규모로 선물하고 두 개 합하면 거의 1조 거의 한 4천억 정도를 그냥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좀 빠졌어요. 동학개미가 빠졌습니다.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 특히 코스피에서 1조 3,800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95억을 매수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동학개미들이 드디어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올해 2월 달부터 미국 증시 별로 먹을 게 없다. 우리나라에 오세요. 제 말 듣고 왔더라면 지금 많이 수익을 드셨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잘 오셨다.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국가 중국 상해 증시도 0.6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제한적이었다. 즉 따라서 이런 그 외부적인 그걸 우리가 외부적 요인이라 부르죠. 이런 부분들을 외부적 요인이라 부르는데 증시에서는 외부적 요인보다도 내부적 요인. 자, 내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시장에 흘러넘치는 유동성, 돈, 그다음에 실적의 앞으로 전망치 그것이 바로 요보다는 앞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모두 매도를 보였는데 이 3천선이 어제 장중에 깨지자마자 이 개인 수급이 대거 유입되면서 3천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증시 전망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2,900을 막 넘어섰을 때 돌파갭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3,100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갭이 요거죠. 여기 부분 이제 여기에서 섬골 반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 섬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었는데 요 가장 중요한 요 자리를 갭으로 돌파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제가 돌파갭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여기서 그 뒤로 3,100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오히려 상향을 해가지고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상향을 제가 할게요.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목표 지수는 3,250에서 3,3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수정을 하게 되겠는데 그 수정하는 근거는 뭐냐면 요 자리가 자, 여기서 급락하고서 멈췄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인데 요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새로운 그 주도 세력인 서학개미가 들어오면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여기 부분 꼬리 요 짝이 요쪽의 가지까지는 한번 갔다가 조정이 오더라도 온다. 그래서 이번 목표치를 3,250까지 상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적극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2026년 4월 달까지는 우리 시장은 거침없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그동안 이 코스피 목표치를 3,100 정도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3,250에서 3,300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진단을 바꿔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장하면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주력 상품 이사님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볼 종목은 바로 네.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한번 그 투자 포인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투자가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종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회사가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3조 4,898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685억, 순이익도 2,177억인데 자, 연간을 본다면 매출액이 지금 올해는 한 14조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720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보다 더 상향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누구냐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22.58%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지분을 17.08% 갖고 있고 따라서 보시면 여기가 제가 요거를 쓴 것은 뭐냐면 막강한 대주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삼성에서 중요한 회사가 바로 여기가 이제 대주주 회사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여기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다. 제가 요거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겁니다. 그만큼 핵심에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삼성 내부에 들어가는 IT 각종 서비스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AI 정책에서 가장 돋보이고 순응하는 그런 생성형 AI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안 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육성 정책을 이제 부응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볼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종목이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 자, 굉장히 그 악어입이 굉장히 거칠게 벌어지고 있죠. 요런 패턴이 전형적인 주도주 패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월봉을 보시면은 오랫동안 자, 보시면은 자, 이 악어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월봉에서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계속 안 가죠. 한 몇 년 안 갔나요? 한 7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묘하죠. 근데 여기서도 악어입을 타니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악어입 안에 들어와서 거기를 한번 벗어나고 두 번째 벗어날 때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뭐 양봉으로 여기를 장악했기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위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더군다나 또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제가 19만 원에서 체결을 시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 매수로 체결할 것이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0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22만 원인데 15% 이익을 5회만 연속으로 거두셔보세요. 그러면은 원금 2배가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고 저희 종목은 대규모 10% 요즘에 금방 달성하거든요.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은 투자 마인드가 생겨날 거로 생각됩니다. 네, 바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월 26일에 편입했었던 태웅 체크해 볼 텐데요. 5차 목표가 36,000원 어제장에서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어느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6.8% 기록하고 있는데 원전주가 정말 쉬지 않고 가고 있죠.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태웅 후속 전략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웅 이 종목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죠. 5월 26일 날 말씀드려서 바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태웅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중요한 포인트가 SMR을 만드는 단조를 금형 제작을 이 회사가 한다라고 포인트를 그때 말씀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이제 원전 관련주의 포인트는 체코 원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원전에서 소형 원자로 쪽에서 강자다. 그런 부분이 인식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파동상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단 짧게 본다면 5파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5파가. 파도는 5파까지 있거든요. 1, 2, 3, 4, 5인데 5파가 마무리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이제 자제를 하시고 더 올라갈수록 이 종목은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6차 목표가는요? 벌써 6차인가요? 네. 자, 이 종목 목표가는 제가 6차는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 어느새 6차로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4만 원대로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페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 인선 정책 기대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줄줄이 신고가
네이버 3년 만에 29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198%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요새 저는 우리나라 정부 인선을 보면 이제는 민간 전문가를 정부에서 고용을 한다. 정말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즘에 지금 네이버 출신이죠. 네이버 출신이 정부의 AI 수석으로 출신이 이제 인사로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또 정부가 김용범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분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무려 158% 상승하는 그런 기음을 토하게 됐죠. 특히 지금 하정우 초대 미래 AI 기획수석이죠. 제가 이분이 임명됐을 때 바로 6월 16일 날 아침 이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숙 이분도 AI CEO 출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이분과 호흡을 맞춰서 우리나라 중소형 AI 벤처 기업을 키우겠구나. 저는 이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덕분에 지금 네이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따라서 네이버를 그냥 존버하시는 게 저는 갖고 있다. 그러면 존버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덕분에 지금 더군다나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표권을 18건을 출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는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과열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7월 달에 눌림목을 주면서 이제 악의입을 좁힌다. 그런 경우 제가 놓치지 않고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련해서 또 오늘 종목 어디 봐야 될지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이사님. 자, 두 번째 종목은 PNS 피케닉스입니다. 자, 말이 굉장히 길어요.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재활 로봇 업체입니다. 이 회사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재활 로봇 업체인데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자, 이 로봇 업체 치고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71억, 영업이익이 16억을 냈고 순이익이 23억을 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였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1850%나. 즉 이 회사는 어떤 느낌이죠? 1분기에 약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올해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매출액을 올해 1114억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30억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로봇 회사라는 걸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워크 로봇이죠. 그리고 보행 장애 재활 지원인데 자, 이러지 말고 사진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오, 정말 이게 쓸만하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을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약간 보행이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제품이에요.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나 이쪽이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요 로봇을 하면서 그런 고령 장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자, 스페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즉 37개 국가에 지금 진출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돋보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뭘 보고 있느냐면 우리나라 미용기기나 화장품 업체들이 인디밴드가 진출해서 성공을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이제는 로봇 업체들도 세계를 주름 잡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따라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PNS 피케닉스 이 종목을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 오늘장에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을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그 월봉에서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장대 양봉으로 요만큼 올라오면 개인 투자가들은 먹을 게 없어요. 보니까 증권회사들이 리포트가 이때 나오더라고. 많이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뭡니까 캔들이
짧을 때 이때 들어가야 해야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대를 봐줄까요? 네. 매수가 범위는 16,400원 잡고요. 1차 목표가 17,600원, 2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더 많은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 8시 시작되기 전에 그때 MBN 골드 유튜브 무료 방송을 열어서 지금 미리 열어놨습니다. MBN 골드 무료 방송 열어놨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오늘 말했던 종목을 또 리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68,000원입니다. 그 종목을 제가 무료 방송 때 4개월 매일같이 말씀드렸어요. 2만 원, 2만 350원, 벌써 68,000원이군요. 그것도 무료 방송에서 그런 종목을 이제 발굴하는 시간을 말씀드리겠고요. 더군다나 그런 종목들을 문자로 받는 느낌을 가격까지 받는 느낌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2만 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받는 방법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을 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종목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